냉철하기로 소문난 그 팀장이 실수투성이 연기를 일부러 펼쳤어요. 팀원들 앞에서 어설프게 대본을 읽고 어색하게 웃고 티나게 헛발질을 하면서요. 그것도 딱 한 사람을 위해서. 고결 팀장이 완벽함을 포기한 순간 이 드라마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고결이라는 인물을 처음 만났을 때 시청자들 대부분은 이 사람을 차가운 완벽주의자로 읽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그는 늘 데이터를 먼저 펼쳐놓고 감정보다 숫자가 더 정확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직관이 아니라 분석을 신뢰하고 팀원들에게도 늘 냉정하고 논리적인 기준을 들이밀죠. 그런데요, 이번 회차에서 이 남자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경합 리허설을 앞두고 고결은 팀원들과 함께 준비 과정을 거치는데 그 안에서 그는 일부러 틀린 연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분위기를 풀려는 게 아니거든요. 고결 같은 사람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할 리가 없어요. 그가 어설픈 연기를 한 건 딱 하나, 조은혜에게 쉴 틈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은혜가 이 시점에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조은혜는 무한 긍정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고 어떤 일이 닥쳐도 괜찮아요를 외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그녀의 진짜 상태가 아니라는 걸 고결은 알고 있어요. 경무에 치이고 경합 압박에 눌리고 아무도 몰라주는 피로감 속에서도 밝게 웃는 그녀를 보면서 고결은 조용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배려를 계획한 거예요.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고결의 행동 방식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 힘들어 보이니까 쉬어요라고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 말이 은혜를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대신 자신이 리허설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이건 굉장히 치밀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감정의 표현이에요. 완벽주의자가 스스로의 완벽함을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결은 그걸 했어요. 조은혜 앞에서. 이 순간부터 시청자들은 직감하게 되죠. 아, 이 사람 이미 많이 기울었구나. 그리고 경합 당일 아침 조은혜가 출근해요. 손에는 네잎클로버 하나 들고서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조은혜라는 인물의 세계관이 거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녀는 행운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순진하고 어쩌면 비효율적인 낙관론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결 같은 사람 눈에는 처음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숫자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한테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는 과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요. 그런데요, 이 드라마에서 네잎클로버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에요. 그건 조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오늘의 경합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리고 그 절실함을 데이터가 아닌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고결이 이 장면을 목격했을 때 동요한다는 게 이번 회차의 핵심 포인트예요. 동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고결에게 동요는 굉장히 낯선 감각이에요. 그는 늘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훈련된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가 조은혜를 보고 흔들렸다는 건 이미 그녀가 그의 내면 어딘가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그 동요의 방향이에요. 고결은 조은혜의 긍정을 보고 흔들렸어요. 네잎클로버라는 작고 순수한 희망을 보고 흔들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결 안에도 사실 그런 희망을 원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 숫자로는 설명 안 되는 따뜻함. 그는 그걸 오랫동안 무시해왔는데 조은혜가 그 공간을 자꾸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남자가 여자 보고 설렜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세계관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데이터 중심 인간이 진심이라는 변수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공식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결 같은 사람이 조은혜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게 어쩌면 자신에게 없는 걸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드라마에서 로맨스가 깊어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화려한 고백이나 극적인 이벤트. 두 번째는 말없이 스며드는 감정의 축적. 기쁜 우리 좋은 날은 완전히 두 번째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고결과 은혜 사이에는 아직 직접적인 감정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른다는 걸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고결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리허설에서의 어설픈 연기, 은혜를 향한 시선, 그리고 그녀가 네잎클로버를 들고 왔을 때의 미세한 동요. 이건 모두 고결이 의식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감정의 유출이에요. 반면 조은혜는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도 이 감정이 뭔지 아직 정확히 이름 붙이지 못한 것 같아요. 고결의 배려가 고맙고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이고 뭔가 특별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단순한 존경인지 고마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를 본인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의 감정 온도는 미묘하게 달라요. 고결은 이미 한 발짝 더 기울어진 상태고 은혜는 아직 그 앞에 서 있는 감각이에요. 이 온도 차이가 앞으로의 갈등과 긴장감을 만들어낼 핵심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영리한 게 이 기류를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대사로 설명하지 않아요. 눈빛, 망설임, 타이밍의 어긋남으로 보여줘요.
고결이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순간, 은혜가 뒤를 돌아봤을 때 이미 고결의 표정이 정리된 순간. 이런 찰나들이 쌓이면서 시청자들은 두 사람의 감정을 대신 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의 진짜 매력이에요. 여기서 민호 이야기를 빠뜨리면 안 되죠. 민호는 고결의 라이벌이자 친구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이 동시에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게 흥미로워요. 라이벌이면 서로 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드라마에서 민호는 고결에게 가장 솔직한 거울 같은 존재거든요. 민호가 중요한 이유는 고결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할 때 본인이 가장 나중에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오히려 더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 특히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은 먼저 보여요. 고결이 요즘 조금 달라졌다는 걸 민호는 이미 감지하고 있어요. 민호의 역할은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고결을 자극해서 그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라이벌로서 은혜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경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전자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민호가 고결을 건드리는 방식이 순수한 적대감보다는 야, 너 변하고 있잖아. 그거 인정해에 더 가깝거든요. 그런데 이 인물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전환될지가 변수예요. 만약 민호가 조은혜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고결의 감정은 더 이상 조용히 묻어둘 수 없게 되거든요. 질투는 묘하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이니까요. 이 드라마에서 조이라는 인물도 독특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AI이거나 비서이거나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는 조력자예요. 보통 이런 포지션의 캐릭터는 주인공의 감정을 대신 설명해주거나 복잡한 상황을 간단한 수치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조이의 존재가 흥미로운 건 고결의 세계관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고결은 데이터와 분석의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조이는 그 연장선에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데이터가 가장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게 감정이잖아요. 조이가 제공하는 수치들이 아무리 정확해도 고결이 조은혜를 좋아하는 이유는 분석되지 않거든요. 이 드라마는 아마 그 지점을 계속 건드릴 거예요. 고결이 데이터로 해결하려는 것들이 실제로는 감정의 문제일 때 그 간극에서 오는 혼란과 성장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축이 되는 거죠. 이 드라마의 핵심 테마가 데이터보다 강한 진심이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단순히 로맨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일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고결이 속한 세계는 데이터와 분석으로 좋은 집을 만들려는 곳이에요. 시장 트렌드, 소비자 패턴, 수치로 뽑아낸 이상적인 설계. 이것들로 만든 집이 좋은 집인가요? 반면 조은혜는 달라요. 그녀는 거기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봐요. 이 공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그게 수치로 측정되지 않아도 진심으로 만든 공간이 진짜 좋은 집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이 충돌하고 결국 하나가 다른 하나를 배우는 과정. 그게 이 드라마의 뼈대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고결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경합을 앞두고 팀을 이끌면서 그리고 조은혜를 바라보면서 고결이 데이터로는 설명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건 단순히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가 단순한 오피스 로맨스를 넘어 성장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경합은 이 드라마에서 단순한 업무적 이벤트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공적인 맥락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무대거든요. 고결과 조은혜는 같은 팀이에요. 그리고 그 팀이 경합에서 이겨야 해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두 사람을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놓는 구조예요. 고결 입장에서 경합은 완벽하게 준비된 데이터와 전략으로 이겨야 하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조은혜가 팀원으로 있다는 건 그 과정에서 진심이라는 변수가 계속 끼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은혜의 방식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마음에 직접 닿거든요. 이 경합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고결의 세계관이 흔들릴 수도 더 굳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은혜의 방식이 경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고결은 더 이상 데이터 뒤에 숨을 수 없게 되겠죠. 이번 회차에서 경합 준비 과정을 보여준 건 그 결과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복선이에요.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과 함께 일의 성과가 맞물리는 구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졌을 때 그 시너지가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거예요. 이번 회차의 분위기를 읽으면서 앞으로 터질 감정 폭탄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안에는 나라는 사람이 당신한테는 그 정도 존재였던 거야? 라는 뉘앙스의 감정선이 깔려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감이 기대보다 훨씬 가볍게 여겨졌을 때 터져나오는 말이거든요.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그런 명시적인 갈등이 없어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런 감정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고결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배려가 어떤 타이밍에 은혜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은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혹은 반대로 고결이 자신의 마음을 충분히 내보였다고 생각하는데 은혜가 그걸 읽지 못하는 상황.
이 엇갈림이 나중에 상처로 변하는 순간이 이 드라마의 중반 고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지나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에게 진짜로 솔직해질 수 있을 거예요. 믿었지만 이제 진짜 내 인생 살고 싶어라는 말이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었는데 그게 흔들렸을 때 그 상실감을 딛고 더 단단한 자기 자신으로 서는 것. 그게 좋은 애의 성장 서사거든요. 고결이 좋은 애에게 뭔가를 인정하는 방식이 독특해요. 직접적으로 잘했어요, 나 좋아요라고 말하는 대신 그는 돌려서 말해요. 그림체가 신선하네요,처럼요. 이 말을 들은 좋은 애가 그 말은 제 그림이 마음에 든다는 거네요. 라고 받아치는 순간 이 두 사람의 대화 방식이 보여요. 은혜는 고결의 언어를 꽤 잘 번역할 줄 알아요. 고결이 표현하지 않으려는 감정을 은혜가 직접 말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역학이에요. 보통 로맨스에서는 한 사람이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한 사람이 머뭇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 그 간극을 좁혀가고 있어요. 고결은 돌려 말하고 은혜는 직접 묻고, 고결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은혜는 말로 확인하려 하고. 이 대화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두 사람의 감정 고백은 아마 굉장히 이 드라마다운 방식으로 나올 거예요.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어느 순간 모든 게 말해진 상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결이 먼저 말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은혜가 먼저 끄집어낼 것 같으세요? 여기서 잠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 리뷰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요. 이번 회차에서 깔린 복선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 회차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이번 회차에서 경합 리허설까지 마무리됐고 은혜는 네잎클로버를 들고 경합 당일 출근했어요.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은혜의 진심 중심 접근법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는 걸 감안하면 경합 현장에서 데이터로는 해결 안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고 그때 은혜의 직관이나 진심 어린 한마디가 판세를 바꾸는 전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금 고결이 자신의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거든요. 완벽한 데이터 전략을 세워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체감하는 경험. 그게 고결에게 은혜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후 고결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단순히 팀장과 팀원의 관계에서 뭔가 다른 감각으로 은혜를 대하기 시작하는 것. 이 변화를 민호가 또 눈치채고 고결을 자극하는 장면도 이어질 것 같고요. 반면 이런 전개도 가능해요. 경합에서는 팀이 성과를 내요. 숫자도 좋고 결과도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결의 방식과 은혜의 방식이 충돌하는 장면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결이 철저하게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은혜 입장에서는 사람을 배제한 결정으로 느껴지는 상황. 그때 은혜가 왜 항상 그렇게 계산만 해요? 라는 뉘앙스로 고결에게 처음으로 제대로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게 왜 복선이냐면요. 이 드라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데이터보다 강한 진심이거든요. 이 테마가 두 사람의 갈등으로 표면화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 충돌이 나온다면 그 이후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동적인 신이 될 것 같아요. 고결이 좋은 애씨, 날 믿어요. 우리 함께 진짜 좋은 집 만들어봐요 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이 오는 게 바로 이 충돌을 지나고 나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장 깊이 부딪혀봐야 가장 깊은 신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경합이 끝난 후 고결은 과연 좋은 애에게 먼저 손을 내밀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데이터 뒤에 자신을 숨길까요? 그리고 좋은 애는 이 남자의 돌려 말하는 배려를 언제쯤 제대로 알아챌까요? 알아채는 순간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자기 인생을 먼저 선택할까요? 다음 화에서 고결이 좋은 애를 향해 먼저 진심을 꺼낼까요? 아니면 민호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가져다 줬을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전의 고유였을까요?